morning, everybody. Welcome back to Green Apple English. I'm your good friend, Gina Kim. 네, 이번 시간도 Speak with me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 표현은 바로 You asked for it. 자업자득이다. You asked for it.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이거죠. 자, 말 그대로 하면은 직역하면요. 말 그대로 당신은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ask for, 요청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비유적인 그런 문맥에서는 네가 스스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자초했다라는 의미로서 자업자득이다. You deserve it. 여러분 제가 다른 강의에서 얘기 드렸었죠. You deserve it 이라는 표현 자체는 긍정적인 면으로도 쓰일 수가 있고 부정적인 면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부정적인 의미로서 You asked for it. 자업자득이야. 너 곧따위로 행동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망하지. 이럴 때 자업자득이다. You asked for it. You deserve that.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As they saw, so let them reap.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뜻의 속담 아시죠? 그런 말처럼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초래됐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대화문 보세요. I can't believe that little dog bit the big dog's face 했습니다. 이 bit이라는 동사는 bite의 과거형이죠. 과거 분사 형태는 biten이 되겠고요. PP 형태. 못 믿겠어. 그 작은 강아지가 그렇게 큰 강아지 개의 얼굴을 물었다니 못 믿겠어 라는 뜻이에요. Why not? 아니 왜? 이거죠. 왜 못 물어? 이거예요. Why not? 이 표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왜 안 되겠어? Sure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sure라는 의미보다는 못 믿겠다라는 것에 왜 못 믿어? 믿을 수 있어. 이거죠. The big dog asked for it. 왜냐하면 큰 개가 자업자득이다. 왜냐하면 큰 개가 작은 개에게 먼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개가 물리는 건 당연한 거야. He deserved that. 이거죠. Yeah, but isn't the little dog afraid of getting his ass kicked? 했습니다. 네. 정말 쌀벌한 표현이죠. 그래, 그런데 isn't the little dog? 조그만 강아지는 두려워하지 않니? 뭐에 대해서? Of getting his ass죠. 엉덩이입니다. 엉덩이를 차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뜻은 아니 무섭지도 않은가 봐. 엉덩이 찰 거 뻔한데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kick 어딨어요? 예, get one's ass kicked 하게 되면은 누구누구의 엉덩이를 걷어차림을 당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getting his ass kicked 했으니까 이 get 동사 자체는요. 목적어 다음에 네, 형태가 get이라는 친구도 사역동사처럼 쓰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PP 형태 말고 원형이 쓸 수도 있고, 그쵸? 여기서는 차임을 당하는 입장, 능동의 입장이 아니라 수동의 입장이기 때문에 개니까 엉덩이를 누기 위해서 차임을 당하기 때문에 PP, 여기서 PP 형태로 쓰여서 엉덩이를 차이게 되다라는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afraid of의 of는 전치사잖아요.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나 명사 상당 어구가 나오기 때문에 get이 아니라 getting이라는 형태로 쓰였고 get이라는 동사 자체의 의미는 뭐뭐를 시키다이기 때문에 누구로 하여금 목적으로 하여금 뭐뭐 하게 되어지다라는 개념으로서 kicked 차임을 당하다. 됐죠? 그래서 PP 형태로 쓰였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원래 사역동사 다음에는 목적어 다음에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등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의미상 능동이냐 피동이냐의 관계에 따라서 여기가 ing 형태가 될 수 있고 현재 분사의 형태,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ed, 즉 PP 형태가 나와서 역시 형용사로서 동사의 원형이 아니라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 형태, ed 형태가 쓰여서 그때 상황에 맞게끔 원형을 써야 될 때면 원형을 써야 되고 기본적으로 형태가 그리고 능동일 때는 ing 그리고 수동일 때는 PP 형태를 사용해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서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You asked for it. 자업자득이다. As they saw, so let them reap 이라는 속담까지 같이 아울러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볼게요. Can you lend me? 자, lend의 드 사운드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는 매번 단어 나올 때마다 공교롭게도 그 부분만 나왔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렌트라던가 렌트라던가 이 단어 보시면 N과 T가 있는 경우 트 사운드가 잘 안 들린다고 해서 렌, 또 rent 안 들리죠? 근데 랜드도 마찬가지예요. 랜드라는 자체도 보세요. N과 T가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나오는 경우에는 드 사운드가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land, 랜까지밖에 안 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잦아요. 보세요. Can you lend me 하나요? 아니에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Can you lend me로 들립니다. lend me. 잘못 들으면은 lend me로 들리는 경우가 돼요. 소리가 그래요. 랜드의 드 사운드가 약화돼서 발음이 되기 때문에 Can you lend me? 이렇게 들리거든요. 뭐 얼마? $10,000니까 $10,000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율을 따지자면 뭐 1대 1000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10,000면은 얼마야? 1000불이 100만 원이고 $10,000니까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10,000불이죠. For a few months. 10,000불만 몇 달 좀 꿔줄래? 이거예요. 랜드는 빌려주답니다. 빌려오는 거는 뭐예요? 동사 뭐 쓸까요? borrow. 이거 쓰죠? 달라요. 랜드는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빌려주는 거고, 빌려오는 사람의 입장에서 빌려오는 거는 borrow라고 합니다. I'll tell you what. 이 말은요, 상대방에게 있지, 내가 너한테 무엇을 말해줄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좀 비껴서 나가면서 살짝 거절하는 거예요. 살짝 거절하는데 또 다른 제안을 할 때 I'll hire you for a few months and pay you $10,000. That's a good idea, I guess. 돈을 한 달, 몇 달 동안 꿔주지 말고 내가 방법 하나 알려줄게. 이거죠. I'll tell you what. 이렇게 합시다. 그거 말고요. 그 제안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내가 다른 방법 하나 생각해냈는데 I'll tell you what. Let me tell you something. 이런 거죠. I'll hire you. 고용을 할게. For a few months. 뭐래요? 몇 달 동안 내가 너를 고용을 할게. 그리고 돈 줄게. 지불할게. 지급할게. 페이할게. Pay you $10,000. 그랬더니 돈 꾸려고 했던 사람조차도 That sounds fair to me. fair, 공평한 이란 뜻입니다. 그거 괜찮은 생각인데, 좋아요. 저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답변으로서 I'll tell you what 이라는 표현 자체는 자, 그거 말고 대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으로서 이러면 어떨까? I'll tell you what. I'll tell you what. 자, I will 축약되어져서 이렇게 표현되고 소리 자체 어떻게 된다고요? I'll tell you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는 거 연습하시고 귀로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표현까지 잡아봤고요. 이제 듣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교재 76페이지를 펴주시고요. 교재를 펴시고 보셔도 상관없지만 가급적이면 첫 번째 들으실 때는 보지 마시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셔서 들으신다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Listening Express 어떤 내용인지 주제부터 캐치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2. Do you really need cotton in your prescription bottles? Cotton is necessary in prescription bottles for a couple of reasons. The first is that it helps prevent the medication from sliding around and breaking before you get home. Cotton is also used for its absorptive characteristics. Cotton actually is capable of absorbing moisture from the environment, ensuring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medication is not jeopardized during shipment. Once you get the medication home, pharmacists recommend that you discard the cotton and keep your medication in a cabinet where it is not exposed to heat or harsh light. 잘 들어보셨습니까? 좀 길죠? 네, 그런데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Question is, do you really need cotton in your prescription bottles? 했습니다. prescription bottles 하게 되면은 처방 약병이에요. 처방되어진 약병. 약이 병에 담겨져 있는 약들 많잖아요. 그래서 bottles 하는데 여기 발음 좀 체크업을 할게요. 일단 제목에서 보시면은 발음 체크업해야 될 부분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예요. 일단 cotton이라고 발음이 됩니까? 네, 원어민들은 cotton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트 사운드 참 싫어합니다. 게을러요. 발음 안 해요. cotton. 따라해보세요. cotton. 어떤 거와 비슷하냐면 button, 단추, button, cotton 이렇게 발음하죠. 하나 더.
prescription. 철자는 P-R-E, prescription이라고 들릴 것 같은데 원어민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걔네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발음할 때는 prescrip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귀에 전달될 때는 이 P-R-E가 아니라 P-E-R처럼 빠르게 발음되죠. 그래서 prescription. prescription이라고 안 들립니다. 들어보세요, 직접. prescription. 처방되어진, 처방전 이거죠. 그 다음에 bottles라는 발음 자체는 영국식 발음이고 병이라는 뜻의 이 단어는요. bottles. bottles. 무슨 뜻? 병이요. 네. 자, 근데 발음이 왜 bottle이 아니라 bottle? 그렇죠. 모음 사이에 T음 자체가 아래 가까운 소리에 들리기 때문에 지겹게 많이 나오죠. 이제 거의 외우셨을 것 같아요. 왜 R 소리에 들리는지. 약병의 뚜껑을 열면은 그 솜이 채워져 있는데 그 솜이 채워져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셨던 분들. 아니면 아예 상관없이 관계없이 관심도 없었던 분야인데 이거 보니까 어라? 왜 들어있을까? 라는 궁금증을 만들어내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cotton, 면솜 가리키죠. 면솜은 is necessary, 자, 필요합니다. in prescription bottles for a couple of reasons.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필요합니다. 즉,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필요한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 The first is that 첫 번째는 이러합니다. that 이하래요. 뭐냐 하면 it helps 당연히 cottons가 되겠죠. cottons helps prevent 도와줍니다. 방지하는 것을 the medication from sliding around 막 미끄러져서 돌아다니는 것을 방지하고요. and breaking 깨지는 것을 방지를 합니다. 뭐 하기 전에? before you get home 집에 도착하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약들이 공간이 많잖아요. 그 빈병 속에. 거기에 꽉꽉 눌러서 채워주면 모를까. 그냥 반 정도 채워주고 공간이 이만큼 남는데 거기에 면솜이 안 들어가 있다면 약들이 막 부딪히고 움직이면서 깨질 수 있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쵸? cotton, 면솜은 is also 또 다른 그 이유가 있겠죠. used, 사용이 되어지는데 뭘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어지느냐. for its absorptive 흡수예요.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성질이 있대요. 면솜. 생각해보세요. 면솜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여러분 그 귀집하는 큐팁스라는 그 브랜드 네임화 되어진 귀집하는 귀후베개 있죠. 거기에 면솜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게 귀지를 파면은 뭐 흡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귀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파게 되면 거기에 묻어 나오잖아요. 그럴 정도로 자체 내에 흡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cotton은 actually 사실상 is capable 어떤 능력이 있냐면 of observing 빨아들입니다. 흡수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데 moisture 하게 되면 뭐예요? 물기잖아요. 그죠? 그런 물기를 빨아들입니다. 뭐로부터? from the environment. 그죠? 그래서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moisture 축축한 그런 어떤 그 물기 같은 것들을 빨아들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으로 그러한 능력으로 인해서 ensuring 확실하게 합니다. 뭘 확실하게 하느냐? that 이하를 확실하게 하는데 the effectiveness of the medication 즉 약의 효능이 is not jeopardized 좋은 표현이죠. be jeopardized 하게 되면은 위험하게 되어지다 라는 표현입니다. jeopardize 여기서도요 D음 자체가 모음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아래 가깝게 들려서 jeopardized처럼 발음이 됐죠. 그렇게 위험한 상태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동안 during shipment 운송되는 동안에 변질이 위험하게 되지 않는다. 약이 위험하게 된다는 것은 약의 효과가 변질이 되어져서 독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 약 속에 약병에 흡수력을 가진 면솜이 없는 경우에는 물기, 축축한 그 물질들을 흡수하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약의 수분, 모이스처 좀 고상한 단어로 수분. 지금 생각났어요? 제가 물기라고 했는데 네, 수분이 약에 묻어서 그 약 자체 이게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크지만 이 약에 물기가 묻어갖고 축축해져갖고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약의 효능이 떨어지고 거기다 어떤 산소 뭐 이런 것들이 다 붙어가지고 observe 하는 것 자체 내에서 물기를 빨아들인다고 하면 어때요?
약의 효능이 떨어지고 그것이 변질되어져서 오히려 약이 독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누가 방지한다는 겁니까? 그 능력을 면솜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병에는 특히 처방되어진 그 약병에는 면솜이 필요하다. 그래서 몇 가지 이유가 나왔습니까? 첫 번째가 깨지고 박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두 번째가 흡수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물기 된다. 수분을 흡수할 수 있어서 약을 변질시키지 않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면섬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들을 나열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표현, 새롭게 등장한 표현이죠. be jeopardized라는 표현 자체는 위험하게 되다라는 의미로 여기 내용 흐름상 약이 변질되다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Once you get the medication home, 자, 그 다음 볼까요? 뭐뭐 일단 하면이라는 의미로 once라는 표현 썼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뜻으로 쓰여서 뭐뭐 한다면 일단 당신이 약을 받는다면 집에서 pharmacist, 약사는요 recommend, 권유합니다. that 이하를 권유하게 되는데요. You discard, 없애래요. 뭘요? The cotton, 면솜을 없애고 그리고 keep your medication, 약을요 어디다? 캐비넷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캐비넷은 where it is not exposed, be exposed 라는 것은 어디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not이 붙었으니까 노출되지 않는 곳, 그곳이 어디야? 캐비넷 안이 되겠죠. 뭐로부터의 노출이에요? to heat, 열과 or harsh, light. 그러니까 뜨거운 어떤 빛과 열로 노출되지 않는 그곳이 어디? in a cabinet에다가 보관을 하십시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harsh light 하게 되면은 빛은 빛인데 굉장히 밝아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뜰 수 없을 정도로 밝은 그런 빛이나 또는 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이 변질될 수 있으니까 캐비넷에다 오케이? 보관을 하십시오라고 권유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방약병에는 반드시 면솜을 채워야 할까요, 말까요? 일단은 운송될 때 그리고 보관할 때는 빛과 열만 피해주시면 되고 discard라고 했으니까 일단 받으면은 뚜껑을 열고 일단 뜯으면은 솜을 빼버리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햇빛과 그리고 열이 없는 곳, 그 바로 캐비넷 속에 저장을 하십시오. 보관을 하십시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통 캐비넷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게 되는데요. 부엌에서 쓰이는 찬장도 캐비넷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뭐 커버드라고도 하는데 커버드 같은 경우에는 컵을 두는 그런 찬장이 있죠. 이렇게 생긴 거. 그 정도로 부르고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문을 닫고 하는 그런 캐비넷 정도는 모두 다 캐비넷으로 일맥상통해서 표현을 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병에 솜이 그렇게 그득그득 차 있었군요. 저는 항상 그것이 집에 이제 그 배달된 약품을 사용하면서 하나씩 뭐 바이라민 같은 경우에도 약솜이 들어있는 약솜이란다. 그 면솜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솜 같은 것들이 왜냐하면 이제 그 흡수력, 뭐에 대한 흡수력?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해놨는데 일단은 그 뜯은 다음에는 약이 도착한 다음에는 캐비넷 열과 빛이 없는 곳에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 중요하겠네요. 오케이. 여러분들도 혹시 갖고 계신 약품 중에서 병에 들은 그 처방된 약품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직사광선을 피해라 라는 정도의 그 노티스는 분명히 약병에도 써 있으니까 그 정도는 읽어주는 센스. 찬찬하게 읽어주시면 변질된 약을 또 복용은 안 할 수 있으니까 아셨죠? 특히나 영어로 써있는 프레스크립션 된 그런 약병을 보시면 또는 구입하시거나 처방받아서 약을 구입하실 때는 그 뒷부분의 이야기를 제대로 잘 읽어주시고 expiration date 뭐예요? 유효기간 요것도 되게 중요하죠. 약품도 일정한 한 그 기간이 있습니다. 1년 내내 두고 먹는 게 아니라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난 것들은 빨리빨리 버리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내용 전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Listen one more time. 2. Do you really need cotton in your prescription bottles? Cotton is necessary in prescription bottles for a couple of reasons. The first is that it helps prevent the medication from sliding around and breaking before you get home. Cotton is also used for its absorptive characteristics.
Cotton actually is capable of absorbing moisture from the environment, ensuring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medication is not jeopardized during shipment. Once you get the medication home, pharmacists recommend that you discard the cotton and keep your medication in a cabinet where it is not exposed to heat or harsh light. Alright, time for us to enjoy our listening express. 이번에는요, 표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46페이지 보시면 교재를 봐주세요. Stop short of doing something 했습니다. 여기서 stop short of 하게 되면은 뭐뭐의 바로 앞에 멈추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수거적인 표현이 되겠는데요. Stop short of doing something. 이 표현 자체는 뭐뭐 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I stop short of drinking with my friends 하게 되면 나는 친구들과 술 마시는 데까지는 가지 않는다. 자, 뭐뭐까지는 안 한다. 어떤 이제 리밋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뭐까지는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실 때 stop short of doing something 이라는 표현 쓰셔서 여기 예문 보시니까 the teacher criticized the student's work but stopped short of making her cry. 비평은 했지만 울리진 않는다. 그러니까 비평까지는 했지만 울게까지는 하지 않았다. 뭐뭐는 했는데 어디까지는 하지 않았다. 이럴 때 바로 stop short of doing something. 새로운 표현 아닙니까? 이미 있는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새롭게 접하시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 short of.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오게 되면 shorter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당연히. For example, we are short of gas. gas가 바로 자음이니까 we are short of gas. We're short of gas.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뭐뭐시 부족한이라는 표현으로서 뭐뭐시 부족하다, 모자라다 라는 말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Be short. 이것도 뭐 역시 뭐뭐시 부족하다. Be short on의 형태로 쓰이게 되면 뭐뭐에 약하다. I'm short on something.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는 I was 또는 the bank teller was short on the money. 돈이 뭐예요? 네. 약하게 줬다라는 게 아니라 덜 줬겠죠. 그래서 은행 출납원이 고객에게 돈을 덜 주어서 고객은 매니저에게 항의를 했다. 이거 좀 별로 좋은 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은행 출납원이 돈을 적게 줄까나? 깜빡했을까요? 매번 돈 줄 때 이렇게 계산대 타타타타닥 지폐 세는 기계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전 세는 기계도 있고. This is not a good example sentence, I guess. Anyway, be short means what? Something is you need it more. 부족한 거죠. 더 필요한 상황인데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겠고요. cut short. catch의 과거형 cut가 쓰였고 short 하게 되면은 역시 무엇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없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돈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은 네. To be without something you need, especially money라는 의미로서 돈이 부족하다라는 말 하게 되는데 every month he's cut short and has to borrow money from his parents to pay the rent. Ooh, poor thing. 자, 나이가 들면은 자기 나이값을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갖고 돈이 부족해서 cut short and has to borrow money from his parent to pay the rent. 월세를 내지 못해갖고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셔야 되겠는데 자, we are cut short of money. 우리는 돈이 부족하다. 이런 형태로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y then. Move on to page 28. 자, speak with me 이 부분 표현 하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I wish I could have seen him. 자, 이 형태는 가정법 아시죠? 여러분들 가정법이라는 것은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그래서 바라는 것을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형태가 되겠는데 원래는 if로 시작하고 주어 다음에 had 과거 분사 그리고 나서 if절 말고 주절에서 형태가 주어 다음에 조동사 would나 could나 might나 뒤에 have 플러스 pp 형태로 쓰이게 되는데요. if가 쓰이지 않고 쓰이는 가정법 문장이 바로 I wish I could have seen him 이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I wish가 바로 if절의 형태가 사라진 형태 남은 주어 그리고 네 had 과거분사 역할을 대신하는 부분이 되겠죠. I wish 바래요. 뭘 바라느냐 하면은 I could have seen him. 이 부분이 이제 if절 바로 커마 뒤에 나오는 주어절이 되겠는데 이 주어절에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에 have 과거 분사 형태로 쓰여서 have pp 형태죠. 가정법 과거 완료의 문형이 되겠습니다. 이 말 보세요. I wish I could have seen him, which means what? 그 남자를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좋을까? 지금 현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보지 못해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자신의 바램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if가 없는 가정법 형태로서 가정법 과거 완료의 문장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I wish I could have pp 이렇게 표현하죠. 자, 대화문 보세요. I heard a famous fashion designer was in town.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우리 도시에 왔다고 들었는데 I wish I could have seen him. 그 남자 봤으면 좋겠는데 바램을 얘기하죠. 근데 볼 수 없다라는 현실을 좀 투덜거리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Actually, 사실은 He's having a fashion show here next week 이라고 하죠. 여기서 다음 주에 뭐 한대요? 패션쇼를 연다고 하죠. 그러자 Great! Can you get me a ticket? 나 티켓 좀 구해주면 안 될까? 이 얘기가 되겠죠. I wish I could have seen him. 자, 가정법, 용법으로서 가정법 과거 완료의 문형을 사용해서 어떤 자신의 실제로 뭐뭐를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후회를 한다거나 또는 바램을 얘기할 때 현재 상황에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후회를 나타내는 표현 실제로는 하지는 않아서 그래서 후회하는 표현이라거나 또는 반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반대로 바람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 한번 보도록 하죠. I wish I could have called my family more often while I was away from home. 집에서 멀리 있는 동안에 내 가족한테 전화를 좀 했었어야 됐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후회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I wish I could have seen that film in a bigger movie theater. 조금 더 큰 극장에서 그 영화를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작은 극장에서 봤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 문장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 film이라는 것은 movie를 뜻합니다. 영화를 뜻합니다. 영화를 뜻하는 단어 flick이라는 단어도 아시죠? 모두 다 영화라는 뜻으로 쓰임을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연습 좀 해볼까요? 따라서 말씀해 보세요. 듣고 따라해 보세요. I wish I could see you again. I wish I could see you again. 이건 과거 완료 형태는 아니고 과거가 되겠죠? I wish 주어 과거형 동사 뭐뭐라면 좋을 텐데 라는 의미로 현재 또는 현재 또는 미래에 그 실현될 것 같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바램을 나타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I wish I could see you again. 널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형태로서 이때는 I wish 그 다음에 주어 과거형 동사 쓰였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는 키포인트가 if절이 사용되지 않은 가정법 과거 완료의 문형으로서 I wish 사용하시고 뒤에 주어, 그 다음에 과거형 조동사, 그 다음에 have 플러스 pp 형태로 쓰였다라는 거, 그 패턴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뭘 해야 될까요? 네, 독해 시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독해라고 딱 명하지 마시고요. 듣기 하면서 내용 파악하시고 듣기 연습한다라는 느낌으로 근데 좀 긴 스토리를 읽는다라는 느낌으로 먼저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요.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지 마시고요. 먼저 들어주시기 바라요. Listen very carefully. 2. About half of all 18-year-old teenagers have had sexual relationships. There are still a lot of Americans who value virginity and do not want to have sex until marriage. Others are just waiting until the time is right. Parents generally discourage sexual relations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but accept it as a fact of life. Although most American movies portray Americans as easy and promiscuous, this is simply not the case. People are people, and although the movies may portray Americans as overly sexually active creatures at a young age, they are no more perverse than any other people living in a free society. 잘 들어보셨습니까? 내용 파악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듣자마자 여러분들이 이거 뭐지? 하셨을 텐데 about 이게 강세가 어에 있지 않고 ow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저 자체가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about half of 이렇게 들려요. 일단 소리를 내요. 그런데 about of 이런 식으로 들리죠. 그래서 about half of all 18-year-old teenagers 10대라는 단어 명사 앞에 하이폰으로 연결되어진 요 단어는 형용사죠. 18세의 10대들의 대부분이 아니라 about half of라고 했으니까 반 정도가 have had sexual relationship, 성관계를 맺었대요. There are still, 여전히 있어요. A lot of, 많은 Americans, 미국 사람들이 있는데 그 외국 사람들은 who value, 가치 있게 생각을 해요. 뭘요? Virginity. 그 어떤 그 처녀성을 and do not want to have sex
섹스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until marriage, 결혼하기 전까지. 그렇겠죠? Others, 다른 그 10대들은요, are just waiting. 기다린대요. 언제까지? Until the time is right. 시간이 딱 올바를 때.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겠죠? Parents, generally, 부모님들은요, 일반적으로 discourage. 당연히 금지하겠죠. Sexual relations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의 그 어떤 성적인 그 관계를, 성관계를 금지합니다. But, 그러나, accept, 수용한대요. 받아들인대요. 그것을. 뭐로써? As fact of life. 그냥 당연한 일이다라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Although,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most American movies, 대부분의 미국 영화들은요, portray A as B라는 식의 형태예요. portray는 묘사하다. 자, 여기서 portray A as B 자체는 A를 B로 묘사하다라고 했으니까 A, 미국 사람들을요, 뭐로 묘사하냐면 쉽고 promiscuous. promiscuous. 강세 조심하셔야 됩니다. promiscuous. 문란한, 난잡한이란 뜻이에요. 그러한 사람들로 묘사를 합니다. This is simply not the case. 이때 simply라는 것은 전혀, 정말 not the case니까 정말 그렇진 않아요. 사실 영화에서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굉장히 난잡하고 쉽게 그냥 일단 한 번 눈 맞으면 그냥 잠자리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영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되고 있지만 this is simply not the case. 이건 정말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볼까요? People are people.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And although the movies may portray,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뭐뭐일지라도 불구하고, 뭘일지라도 불구하고, portray, 묘사합니다. A, 미국인들을 as B. 과도하게 성적으로 활동적인 동물들이다라고 묘사할지도 함에도 불구하고, 됐죠? 언제? 그런데 어떤 때에 그렇게 광적으로, overly, 과도하게 성적인 관계를 묘사를 하느냐? At a young age, 젊은 그 층에서도 정말 광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성적인 활동들을 하는 그런 인간들로 묘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There are no more perverse than any other people living in a free society. They are, 그들은 no more perverse. perverse 하게 되면요, 성적으로 너무 그것에 광적으로 미친 또는 뭐 거기에 집중한, 그러니까 좀 성적으로 좀 뭔가 너무 밝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any other people living in a free society, 자유로운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 못지않게 그 사람들보다 더 그렇게 이상적으로 섹스에 미쳐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라고 반문하는 내용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한 두 번 정도 반복되어져서 portray A as B라는 표현 나왔는데, A를 B로 묘사하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고요. No more, 여기서 쓰인 no more 그리고 than 이 표현은 뭡니까? 뭐뭐보다 뭐뭐하지 않는 이란 뜻으로 쓰여서 자유로운 사회 in a free society, 이렇게 자유로운 그 사회에 사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잘못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더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그렇게 뭐 밝히고 이상적으로 성관계를 뭐 밝히는 사람들만 사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다라는 반문의 내용임을 알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첫 부분에 나왔던 about half of 이 부분에서 about의 어의 첫 번째 시작하는 모음이 강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거 포인트 잡아드렸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이 부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3. In Korea, a large number of guys in university claim to have done it or gotten lucky, while the perception is that only a few women have sex before marriage. The math just doesn't add up. In other words, someone is not telling the truth. By the time a student graduates from university in America, he or she is most likely not a virgin and has had a number of partners.
getting laid, or going all the way are normal occurrences for both men and women in high school and college in America. 자, 들어보셨습니까? 이번에는 한국이에요. 우리나라 차례입니다. 한국에서는 a large number of guys, 많은 남성들이, guys니까 총각? 총각? 아니면은 남자들? 자, 남자들이, 대학에 다니는 그런 남성들이 claim to have done it or gotten lucky, while the perception is that only a few women have sex before marriage 했는데요. 자, 이 많은 대학생들이요. 자, claim, 말을 합니다. 뭐라고 딱 선포를 하냐 하면요. 주장을 하냐 하면요. claim은 여기서 주장을 하는데 to have, 저기서 to have 해자가 아니라 H 부분 소문자죠. have done it. 했어. 나 했어. 이런 말 할 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또는 gotten lucky. 나 운이 좋았어. 이런 거요. 얘는 이제 같이 섹스를 했다. 뭐 둘 다 여자와 잤다. 이런 뜻입니다. While the perception, 인식이 있는 반면, 어떤 인식이냐 하면은 is that only a few, 몇 명의 여성들만 성관계를 가져요. 결혼하기 전에. 그런 인식이 있는 반면에 많은 수의 남성들은, 대학에 다니는 남학생들은요, 주장을 한대요. 나 여자랑 잤어, 뭐 여자랑 뭐 했어,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The math, 수학적으로 just doesn't add up. 계산이 안 돼요. 이거 뭔가 숫자적으로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왜? 많은 남자는 여자들이랑 잤다고 그러고, 여자들 입장에서는 반면에 인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러니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몇 명만 있다는 거죠. 약간의,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별로 많지 않은데 하여튼 조금 있어요. 그런데 몇 명의 여성들만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결혼하기 전까지 the only a few women, 그러니까 몇 명의 숫자의 여성들만이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남자는 많은데 여자가 적어. 그러면 알죠? 네. The math just doesn't add up. 여기서 쓰인 add up 이라는 표현 자체가 여러분들, 네, 더해지다라는 것인데, 계산이 맞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고요. 다른 말로 하자면, in other words, 다시 말하자면, someone, 누군가는요, is not telling the truth. 누굴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는 속이는 것이 되겠고, 남자는 역시 자지도 않았는데 잤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뻥이죠, 뻥.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By the time a student graduates from university in America 라고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by the time이라는 부분 좀 보세요. 뭐뭐 할 때쯤, 학생이 졸업을 할 때쯤, 대학에서 in America, 미국에서는요, he or she is most likely not a virgin. 자, 그 또는 그녀, 즉 여학생이건 남학생이건 간에 대부분이 likely not a virgin. 10중 8구 처녀가 아니다. 처녀의 남자가 아니다. 그럼 말이 되나? 네. 수총각이 아니다. 수처녀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And has had a number of partners. 상대가 있어요. Getting laid. 잤어요. 또는 going all the way. 끝까지 갔어요. 라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 are normal occurrences. 아주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한 일이에요. For both men and women. In high school, 고등학교에서 여성이나 남성이나 and college in America. 자, most likely 이 표현 자체를 알아주세요. 10중 8구는 10사람 중에 8명이나 9명 정도는 모두 다 뭐 잤다, 뭐 같이 뭐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not a virgin. 처녀가 아니다, 뭐 추총각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partner, 상대가 있다라는 것은 이성으로서 섹스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뜻이 되겠고, get laid 하게 되면 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이 잤다. 그리고 또 우리말로 끝까지 갔다 이런 말 하잖아요. going all the way. 끝까지 갔다라는 것은 관계를 맺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그런 사실이 미국에서는 네, 그냥 보통 있는 일이라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나 마찬가지죠. 특히 여성이나 남성이나. 첫 부분에 시작할 때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처녀성을 value, 뭐 한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생각을 한다고 시작을 해놓고는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informative한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야기와 미국의 이렇게 변화,
변화라기보다는 차이점들을 얘기하면서 네, 거의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뭐 대학생들 한창 이게 열기왕성한 그런 때이기 때문에 어쨌건 주의하면서 조심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열정을 발산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때가 때이는 만큼 대학생이나 고등학교 공부 좀 열심히 해줘야 되겠죠? 제 소견이었고요. 자,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 두 번째, 세 번째 패시지 다시 한번 들어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Review, don't forget to do it. Alrighty, then time for say goodbye already. See you next time. Bye bye.